오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심각한 전세 사기 유형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신탁 전세 사기라는 건데요. 제가 누구나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전세 계약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 진행 중이신 분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생초보 건축주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건물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생초보 건축주를 은행이 완전히 믿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은행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위치나 분양성은 좋아 보이니까 돈은 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건축주분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우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잠깐 신탁사에게 맡기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런 게 궁금하시죠? 은행이 은행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신탁사가 뭔데 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한테 맡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은 보스고요. 이 신탁사는 행동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은행은 금융기관이지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자기를 대신해서 야, 너 부동산 관리나 처분 같은 거 알아서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신탁사에게 그 의무를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건축주가 은행한테 이자를 제대로 안 낸다 라고 할 때는 은행이 이 신탁사한테 야, 부동산 처분해서 빨리 이자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신탁사가 바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건축주가 신탁 계약을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집을 매매하면 그 매매 대금을 건축주가 바로 받으면 되죠. 그런데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이 분양 대금을 건축주가 아니라 신탁사가 지급받게 되죠. 신탁사는 이렇게 분양 대금을 잘 받아서요, 이자도 납부하고 지출돼야 될 순서대로 다 돈을 집행한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분양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이 건축주가 아니라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사한테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를 띄워보셨을 때 소유자가 땡땡땡 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임차인분들은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소유자가 신탁사인데 신탁사 직원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건축주가 신탁 계약서 하나를 떡하니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신탁계약서에 제 이름 보이시죠? 이거 제가 신탁사한테 잠깐 맡겨둔 거예요. 주인이 저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임차인분들은 그 말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임대차 계약서를 믿고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서 임차인분들은 마음 놓고 살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 건축주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 채무가 엄청나게 늘어서 빚쟁이들이 수두룩하게 깔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자를 제대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계속 안 갚네? 신탁사야, 빨리 공매 쳐서 나 이자 빨리 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넘겨지게 되고 누군가 A라는 사람이 우리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락이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빨리 나가세요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 임차인분들은 신탁사에 연락하고 건축주한테 연락하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주 당연히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붙들 수 있는 한 사람, 즉 신탁사에 찾아가셔서 저 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드렸잖아요.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탁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신탁사랑 계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라 건축주랑 체결하셨죠?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사잖아요? 그런데 왜 건축주랑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 신탁사는 저는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탁사는 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우리 임차인분들은 해당 부동산에서 한 푼 못 받고 나오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이 부동산의 소유자,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건축주라고 하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신탁사 소유 부동산에 들어와 있었던 불법 점유자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죠. 이런 전세 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임차인으로 들어가시려는 그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소유자란에 땡땡땡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탁사 이름 바로 아래에 보시면은요, 신탁원부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 번호를 가지시고 가까운 등기소에 가시면 신탁원부를 발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신탁원부를 발행받아서 딱 보시면 실제로 이 건물에 어느 은행이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런 권리관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신탁원부 띄시는데 얼마 안 하니까 등기소 가셔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땡땡땡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무조건 신탁회사의 동의서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요. 신탁회사에 전화하셔서 확인까지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보증금도 신탁사에게 안전하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아까 띄워보셨던 신탁원부에 우리 이름이 임대차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신 이후에 신탁원부를 떼시면 아, 내가 임차인으로 잘 들어가 있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누군가 건축주다, 내가 신탁사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 치려고 할 때 똑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나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